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25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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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5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일주일 만이지. 일주일 만이. 우리끼리 녹음하는 게 오랜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맞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녹음한 지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일주일도 안 됐어요. 꼴패미당 하고 하고 일주일 녹음. 일요일 날 그랬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 녹음했잖아요. 일주일 됐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게 간 것 같죠? 제가 이번 주가 너무 심지어 바빴나 일주일도 보다. 안 됐어요. 와, 왜냐면 그렇구나. 일요일에 했으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오늘 와. 토요일입니다. 오늘 녹음 기준으로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쁘게 사시는구나. 왜냐면 이제 곧 있으면은 제 다음 임기의 총학생 회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이 돼가지고 요새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언제예요? 없었어요. 선거는 6월 초에 예정이 6월 되어 초.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네, 그래서 선관위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다가 또 뭐 연구소에 출근했다가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한 2-3주는 사실 지난 것 같아요. 거의 우리 한 달 만에 녹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그 임기는 새 총학생회장 선거 개표가 딱 끝난 순간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는 그냥 인수인계 기간이고요. 그렇죠. 왜 대통령직도 인수위원회가 음. 있잖아요. 정식 임기는 언제부터죠? 한 2달 정도 인수인계를. 네. 근데 저희는 8월 1일까지. 8월 1일까지. 네. 그 제 임기는 7월 31일에 끝납니다. 네. 한 달 정도? 네, 맞아요. 한 달 조금 남짓한 맞아요. 시간이군요. 드디어 끝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처음으로 총학생회장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게 벌써 1년 7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서라도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임기를 종료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쁘셨구나. 저는 며칠 전에 그 혜정님 개인전을 보고 왔어요. 네, 그 혜정님이 탈시설 하시고 나서부터의 그 집에서 그리셨던 그림들 네, 그런 그림들을 다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액자에 이렇게 딱 끼운 것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사용해서 그리신 그림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림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작품이 정말요? 한 개 정도 있지 한 5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네, 많네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색감이 과감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그리고 화폭도 꽉꽉 채워서 그리시고 그래서 약간 압도당하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그림이 엄청 거의 전지 크기의 아크릴 전지인가 2절인가 정도 크기 되는 아크릴 화였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글씨와 그림이 꽉꽉꽉 차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 그림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거기 갔는데 혜영님도 계셨고. 아, 그래요? 네. 오랜만에 뵙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혜영님 인사드렸죠. 안 그래도 그 우리한테 30회 때 30회 때 선물 주신다고 그때 공약하셨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 얘기도 5회 남았습니다. 네.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주신다고 하셨어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대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대를 하셔도 좋다. 네. 그리고 안부도 전해달라고 하셨고 혜영 씨 듣고 계시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항상 활동하시는 기타리스트 네네네네. 보컬리스트 네. 인서님도 같이 네네. 계셨고 아, 정말요? 맨날 저는 유튜브 동영상이나 보시는구나. 그런 쪽에서 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동화책 텀블벅 하신 네. 사월 유니버스님 네. 네, 그분도 계셔서 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트위터에서 보고서 아, 그 정말요? 동화책을 제가 펀딩해서 받았던 동화책 들고 가서 사인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성덕이네요. 네, 성덕. 성덕이죠. 네. 포스터에 혜정님 사인도 받았어요. 자, 우리 한나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집 밖을 안 나가서. 집 밖을 안 나가셨어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약간 헬스케지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뭐 지금 식단 조절도 좀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수영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주 수영도 안 갔어요. 진짜 밖을 안 나갔어요. 엥? 제가. 오늘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간 거죠. 그래서 이번 오늘 주는. 처음 가는 네, 거예요? 네. 뭐 제가 나가기가 싫어서 뭐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럴 때가 있었고 그냥 요즘에 또 제가 학교 앞에 사는데 네. 축제 기간이라서 가수들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깐 한 10시쯤 네. 9시 반 10시쯤에 그때 이제 제일 유명한 가수들이 오니까 사진 보낸 거 봤어요. 네, 뭐 어제는 민경훈 씨가 네, 왔었고 어제는 민경훈 한 3일 씨. 전엔가는 싸이 씨랑 네. 제시가 왔었고 제시. 네. 아, 제시. 네, 제시. 오. 그거 본 거 외에는 나간 적이 없네요. 네. 부럽네요. 근데 제시 저도 한 만났는데 네. 한번 직접 보고 싶긴 하네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민경훈 씨나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시대가 우리한테 더 가깝지. 지금 대학교 1, 2학년쯤 되는 친구 그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갔는데 제가 봤던 싸이 공연이나 아니면 이제 싸이 씨가 온 학교 축제 이런 데서는 진짜 정말 1시간을 꽉꽉 채워도 다들 막 정신 나가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안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한물 갔다. 따라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래를. 아니 한물 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세대 네, 가수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그런 거죠. 느낌이더라고요. 뭐 심지어 생각을 해보면 지금 1학년 분들은 만약에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셨으면 지금 00년생인 거잖아요. 근데 사이 씨가 자기 1집 노래, 2집 노래를 뭐 3집까지를 부르는데 그게 다 2000년, 2001년, 2002년 막 이런 데 나온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2002년 월드컵 싸이가 불렀던 노래 이런 거 다 기억하고 다 랩도 외우고 뭐라 그러죠? 그 후크 부분도 다 알고 있는데 안 따라 부르고 못 따라 부르길래 저만 약간 이상하게 가서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던 저는 약간 민망해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이니지에다가 이렇게 그 가사를 띄워주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도 모르니까. 하도 몰라서 가사를 띄워주지 않으면 그냥 뛰고 노는데 왜 내가 무슨 어떤 가사로 부르는지 모르는 그런 거구나. 아마 살면서 그 친구들도 살면서 그 노래 멜로디는 많이 들어봤겠죠. 멜로디는. 네, 멜로디는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띄워주고 한번 앞에 한 1절 부분을 싸이가 이렇게 쳐주면 뒤에는 알아서 따라 부르는. 네. 대학 축제 안 간 지 오래됐네요. 저는 매년 고통 겪고 있습니다. 근데 강제 참여. 그걸 보니까 살짝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걸 느끼는 건가요? 아니요, 뭐 나이가 들었다라기보다는 이게 세대가 변하는구나. 세대가 변하는구나. 약간 그거를 어제 약간 눈으로 체감한 느낌. 네. 어제 버즈로 유명했던 그 민경훈 씨도 어제는 네. 이제 요새는 혼자 공연 다니시더라고요. 뒤에 밴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히 아는 우리 중고등학교를 막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노래들 있잖아요. 왜 뭐 가시, 네. 뭐 너에게로 나에게로 떠나는 비망록, 여행. 나에게로 비망록, 떠나는 그죠? 여행,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튼 다들 알 거예요. 다들 아실 텐데 어쨌든 그런 것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떼창을 하는 소리가.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어제 같이 이제 보고 있던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이 나 이 노래는 CD로 말고는 처음 들어본다고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 20대 초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20대 초반 아니었고 그 친구들은 아마 변성기가 덜 온 거를 봐서는 이제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 CD가 있었겠죠. 아니 저번에 홍진경 씨가 어디 그 예능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모델이 아니라 개그하는 사람으로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나이대 사람들은 아는 형님에 나오는 민경훈 씨를 보면 그런 거죠. 김종민 그렇죠. 씨 보고 방송이나 개그맨 아니냐고. 윤종신 씨 가수인데. 개그맨인데 왜 자꾸 노래 내냐고. 맞아. 윤종신 씨는 정말 오래됐죠. 90년대 초반에 데뷔하셔서.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세대가 변하고 있네요. 네, 그러고 있네요. 자, 세대도 변하고 우리 동아시아에서 좀 좋은 소식이 하나 그렇죠. 있죠. 네, 어제가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었죠. 5월 17일이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어제 그날 대만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그 뉴스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우리 삼식 씨. 막 엉엉 울었다기보다는 좀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네네. 네, 대만에서 이제 동성혼 법제화가 통과가 되었죠. 근데 찾아보니까 아직 뭐 3차 심의인가 좀 더 거쳐야 된다고는 하던데 투표 표결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그 법이 발효가 되는 거는 5월 24일부터고 그리고 그 5월 24일이 이제
어떤 날이냐면 2017년에 이제 2년 전에 대만의 헌법재판소 같은 격인 그 사법원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민법이 위헌이라고 이제 판결이 나서 2년 안에 민법 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뭐 자동으로 이제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 네. 아니요, 그 정확히 말하자면 법이 폐기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쵸. 혼인법 자체가 폐기가 돼서 음. 혼인 제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민법 개정을 내놓았고 그거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던 거죠. 네. 그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니까 우리 대만 얘기 잠깐만 할게요. 근데 네. 빨리 해주세요. 네, 우리 빨리 할 거 할게요. 많으니까 5분 안에 해주세요. 네, 5분 안에 할게요. 대만이 이제 중국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당이 나뉘어요. 지금 현재 차이잉원 총통이 이끌고 있는 그 민진당이 중국에서 독립하자라는 정당이고 국민당이 이제 좀 프로 차이니즈 약간 이런 천수이벤. 네, 맞아요. 예전에 천수이벤 총통하고 마잉주 총통도 네. 그랬죠. 국민당 출신이에요. 근데 그 두 정당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원래 그 민진당에서는 원래 계속 독립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집권을 하고서 어차피 우린 이겼고 앞으로 총선이나 지선이나 이런 데서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뭐 미뤄져 있었던 이런 뭐 것들을 전부 다 사실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민진당 쪽에서.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뭐 동성혼 법제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탈원전. 네, 탈원전이라든지 소수자들에 대한 어쨌든 그거를 계속 다 밀어붙였는데 네네. 안타깝게도 그 판결이 나고서 그 사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선거에서 졌어요. 네. 국민당한테. 졌고. 네, 졌고 총통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그렇게 사실 밝혔었는데 근데 그 뒤로 민진당 내부에 지금 약간 분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차이잉원 총통이 나는 다시 재선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한 상태고 그러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계속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그럼 대만하고 우리 전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좀 도와달라.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진당은 좀 소수자의 프렌들리한 정당인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그러니까 반중국적인 이런 지지층 결집을 해서 차이잉원 총통이 좀 재선을 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모르죠 선거 결과는. 네. 뭐 네.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통과된 법제화 그 과정에서 민진당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맞아요. 수준으로 동의를 해줬어요. 그 네네네. 표결을 할 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 상황과 또 국민 투표를 한번 했었는데 국민 투표에서는 또 이게 부결이 났었죠. 맞아요. 네. 그때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나이 많은 유권자들의 비율이 조금 더 대만도 역시 높아서 네.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진당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이 국민당 쪽에 지지를 한다면 다른 표를 결집을 시켜야겠죠. 그게 성소수자 표인 것이고 반중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겠죠. 이제 그렇게 결집을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재밌는 일이고 좀 좋은 일인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하게 될지. 네.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만 거 참 좋아하지 않느냐. 뭐 밀크티도 들여오고 뭐 그 무슨 과자 펑리수 뭐 펑리수라든지 무슨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뭐 그런 거 막 홍루이젠 이런 거 네네네. 그런 거 많이 들여오는데 흑설탕 버블티 그거 좀 이제 같이 들여오자고 이제 동성혼 법제화도 들여오자. 걔네 좋아하지 않느냐. 수입하자.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하루 아침에 동성혼이 딱 생겨났다기보다는 1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만의 전 지역에서 이미 동반자 등록제를 실시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마 우리나라도 이것처럼 가겠죠. 그러니까 생활동반자법이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이제 아마 법 쪽에서는 이제 저항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을 그렇죠. 줄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동성혼을 법제화 시켜버리면 아마도 어느 정당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결과를 그렇죠. 낳을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그 놈의 사회적 합의, 네. 사회적 합의, 사회적으로 나중에 인식의 어떤 부재.
부재, 네, 괴리감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그러면 너네를 뽑아놨으니까 너네가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든가 해야지. 맨날 국회에서 그렇죠. 뭐 얘기는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네. 또 하고는 하는데 네네. 어쨌든 일본도 변하고 있어요. 네. 일본이 지금 제가 알기로 일본은 지방자치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15개 시에서 지금 그 파트너십에 네. 대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가 제일 먼저 시작했죠. 네, 맞아요. 도쿄 세타가야구하고 시부야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그 어쨌든 그쪽에서도 그러고 있고, 대만에서도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15년도에 그걸 시작으로 점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당이 이제 총선에서 내쫓겨지기만 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하게 네. 됩니다. 희망적으로. 네, 네네. 삑삑 처리할 게 또 늘었네요. 네, 아무튼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당이라고 해주세요. 아, 네네,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동성혼이 아니라 네. 다른 것이니까 동성혼, 그러니까 뉴스가 있어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조만간 한 6월 중으로 동성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는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까요? 자, 오늘의 진짜 주제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새 진행자의 일기털기 방송입니다. 맞아요. 네. 일기털기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최근까지 쓴 일기, 뭐 블로그가 됐든 네네. 페이스북이 됐든 그런 네네. 모든 글들을 다 이제 한번 쭉 훑어보는 과거를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기획은 사실 제가 추진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왜 하자고 그랬었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각자의 인격이 형성이 된 데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쌓였기 때문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옛날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같이 공유하고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1부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일기를 한번 훑어볼 거고요. 네. 2부에서는 그 이후 고등학교부터 현재까지의 일기를 한번 보려고 네. 하는데요. 그 제가 삼식이 형이 얘기했던 거에서 좀 놀랐던 게, 삼식이 형은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일기도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저는 2학년 때 일기부터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기가 네. 싸이월드 다이어리가 전부예요. 제가 싸이월드를 처음 가입한 게 2001년도였고 그 일기가 남아 있는 거는 2004년도부터 3년도인가? 네, 어쨌든 4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싹 정리해 왔는데 4년도부터네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그래서 이따가 제 중학교 때의 삶을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사실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와, 그 전부터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보관을 하죠? 그냥 박스가 있어요. 있어요. 아, 그냥. 그래? 박스가 있어요? 그냥 어. 책장 이런 데 꽂혀 있는 것도 있고 뭐 엄마가 봐도 별거 없으니까. 저는 일기도 있고 막 그때 했던 막 학교에 썼던 노트, 네네. 알림장 뭐 이런 거 다 갖고 네, 있어요. 저도 다 갖고 있어요. 학년별로 거의 안 해놨던, 버렸어. 네. 제가 별로 근면한 학생이 아니었나 봐요. 아니 그죠? 이사 다니면 이사 좀 많이 맞아, 다니셨잖아요. 이사 다니면서 그런 거 좀 많이 없어지고 버리고 초등학교만 그러더라고요. 7번 옮겼거든요. 그렇죠. 제가. 없어질만 하죠. 네. 저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딱 한 번 이사했어요. 그래서 뭐 짐을 굳이 뒤집어 엎을 일이 없었죠. 아, 그래요? 갖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집을 내려간 지가 작년 추석에 가고 안 갔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도 사실 갔다 와야지 했는데 제가 여력이 안 돼서 못 내려갔다 와서 저도 초등학교 때 일기는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네네. 저도 싸이월드랑 어제 지난주부터 계속 싸이월드를 뒤져갖고 어제 계속 트위터에 올리신 거 봤어요. 그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2015년 이후로 페이스북을 전부 삭제했어요. 제가 저의 그 정보 트래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삭제를 해서 일반들하고 연락을 하는 그 페이스북 자체를 없앴고,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런 모든 SNS 흔적을 지웠기 때문에 그건 또 없어서 또 싸이월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초등학교 때 일기가 온전히 지금 현재 오늘 소개할 게 있는 건 저밖에 없네요. 그렇네요.
뭐 나중에 뭐 2탄으로 네네. 한번 또.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네. 읽어볼까요 그럼? 네. 삼식이 형께 그럼 제일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제일 우리 재밌을 것 같다고요? 없는 사람들부터 먼저 하죠. 그러면 네, 제가 제일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세요. 중학교 때 일기를 음.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러면은 중학교 때 일기를 좀 셀렉션한 거를 읽어드릴게요. 자, 2004년 10월 22일의 일기입니다. 중1 때인가요 그럼? 네,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오늘은 바이올린 레슨하는 날. 나의 선생님은 65세나 되신 할아버지 선생님이다. 교수님도 아니고 평범한 할아버지이지만 멋들어지게 차려진 양복을 보면 여느 할아버지보다 훨씬 멋진 선생님으로 보인다. 나는 바이올린 레슨이 재미있다. 그 선생님은 지도가 꼼꼼해서 틀리면 바로 잡아주고 내 보잉 테크닉을 또한 바로 잡아줘서 이제 어느 악보를 줘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늘었다. 우리 선생님 소개해드릴 테니까 언제나 나에게 연락해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홍보까지. 네, 홍보까지. 네, 이렇게 적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군대를 다녀오고 이분을 수소문을 했어요. 어디 계시나. 왜냐면 제가 이때 살고 있을 때였고 이분이 그 시골 부분에 살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오셨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관둬야 되겠다라고 한 뒤로 연락이 계속 끊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아드님이 이제 그 시모 대학 흑석동에 있는 시모 대학의 의대에 계신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아들 따라서 이사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만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혹시 바이올린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나? 전공했냐고?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엄청 당황하시면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선생님 저는 그때 제가 생각해도 저는 중학교 때 바이올린 잘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지금 무슨 공부하냐고 그랬더니 정치 외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야망이 큰 친구구만 이래가지고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근데 그때 선생님 당황하신 얼굴이 진짜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가끔 저도 바이올린을 지금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뭐 다 좋은 기억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참 내가 바이올린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예고 진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적이 있구나라는 생각 같은 거 그렇게 해봤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2006년 3월 27일의 일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네네. 일단 읽겠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싸이월드 방문자가 21명이다. 깜짝 놀랐다. 목숨 걸던 시대였죠. 네, 맞아요. 방문자수의 목숨 그런데 걸던 이건 다 랜덤으로 들어온 것 같다. 조금 실망했다. 우리 가족이나 지인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가족이 들어오길 바라셨다고요? 네, 적어놨어요. 나는 우리 가족이 싸이월드 들어왔으면 너무 민망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때 저희 작은 아빠, 이모들, 뭐 저희 어머니도 싸이월드 할 때였고,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할 때 관종 이지금 이렇게 메모를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 뭐 키워드로 해놨거든요. 그 정도 관심은 우리 모두 바라는 거죠. 뭐. 그래서 참 역시 정말 싸이월드에 목맬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 하고 있어요. 지금은 트위터 팔로워에 목숨 걸고. 네, 맞아요. 지금은 트위터 팔로우에 목숨 걸고 그죠? 인스타 좋아요에 마음 목숨 걸고 똑같아요. 그때 맞아. 저기 하던 거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은요. 2006년 7월 31일인데요. 사실 제가 한 2005년도부터 이제 정신병 증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힘들었을 때. 2005년요? 네, 2005년도 중학교 2학년. 이때부터 사실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서 좀 힘들었는데 그런 증상들을 표현하는 것 같은 일기를 사실 이번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2006년 7월 31일의 얘기입니다. 느긋하게 세상을 살려고 해도 언제나 느긋하고 싶어도 빡빡하게 살라는 게 세상입니다. 아, 이런 괴롭지만 언제나 행운을 몰고 다니는 나이기에 오늘도 웃으면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직 살만하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가장 이제 심했던 증상이 이유 없는 공허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제 자꾸 애정을 채우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받을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게 저 스스로한테 좀 기특하기도 하고 왜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자잖아요. 사실 이게 생각이고. 네. 근데 이거를 정말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정신과 의사가 진짜 잘 찝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고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깨달아가는 것,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라고 깨달아가는 것을 좀 난 아직 덜 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학교 때 특히 네. 난 덜 컸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면 난 나아질 거야. 그걸 병리가 아니라 네. 그냥 단순히 덜 커서 그저 덜 커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돌이켜서 보고 그리고 의사가 지적해 준 대로 보니까 이건 증상이 맞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는 어쨌든 힘든 건 몰랐고 또 친구들 만나면서 잘 지냈고 그러고 또 일기 보니까 뭐 오늘은 노래방 갔다 왔다 뭐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 이렇게 살았어서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건 사실 고등학교 때 좀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이따가 우리 네. 2부에서 네. 제 이야기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되게 생각이 그때도 이미 성숙하셨네요, 많이. 네. 그럼 한나님 거 들어볼까요? 아, 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있긴 한데 그 예전에 초등학교에 대한 에피소드 얘기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는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대부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일기를 보여주기 위한 일기를 썼던 사이에다가. 네. 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네, 선생님들한테. 싸이가 아니라 맞네, 선생님들한테 맞네. 그러니까 일기장을 매번 검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도장만 탁탁탁탁 찍어갖고 그냥 넘기시는 분도 있었지만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어요 저희는. 아 정말요? 네. 저도 거의 매년. 아 네. 진짜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게 그 선생님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별 같지도 않은 초등학생 애들 얘기를 쓰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써주는 왜요? 건데. 굉장히 자세하게 적으셨었나 봐요. 네. 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이거 초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꼼꼼하게 코멘트를 다 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집안에 이제 좀 많은 우환이 좀 더 생기면서 한 번은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초등학교 일기장에 쓴 거예요.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런 좀 사춘기 이제 막 진입하던 시기에 그런 치기도 좀 있었을 거고 실제로 누군가 도움을 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날 한 발칵 뒤집혔죠. 선생님이 그거 보자마자 집에 전화해갖고 엄마 모셔오라고 엄마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막 얘기도 하고 엄청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그 선생님한테는 거의 매년 연락이 왔었어요. 고등학교 갈 때까지 잘 지내느냐. 그 선생님도 충격적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못 잊으실 것 같은데. 자기가 본다는 거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본다는 걸 알고서 자기한테 이렇게 쓴 거니까 도움 요청이라고 선생님 이렇게 하셨던 거고. 그리고 저는 그게 기억이 나는 이유가 그냥 보통 선생님은 이런 얘기 쓰는 거 아니다라고 혼내셨을지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선생님이라면 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막 혼냈을 텐데 저한테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얘기하시고 부모님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가 나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천천히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해갖고 만약에 그때 혼났으면 제가 좀 더 빨리
우울증이 진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를 네.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를 네. 좀 느끼게 네. 됐던 거네요. 그 그러네요. 선생님 덕에. 아마 그러네요. 그래서도 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무의식 중에, 알아달라고. 알아달라.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 이혼하고 엄마가 되게 바쁘게 일을 하시던 때였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엄마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정신과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을 받으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는 시기였잖아요. 그런 시선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중학교 때는 사실 싸이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이때는 버디를 좀 하고 있을 때라 버디 하고 홈피. 버디 홈페이지. 버디. 네, 버디 홈피 아마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버디를 한 2012년인가 서비스가 종료됐죠. 맞아요. 네, 좀- 네, 종료됐어요. 그때 그거를 백업을 받을 거냐 말까 했는데 제가 과감하게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저는 백업 할 생각도 안 했는데. 네. 저는 버디 하지 않고 세이클럽 타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메신저라는 게 그 지역마다 주로 쓰는 네, 게 맞아요. 있어요. 다르잖아요. 네, 뭐 MSN을 쓰던 데도 있고 타키를 쓰던 데도 있고 맞아요. 버디를 하던 데도 있고 그- 저희 동네는 버디였습니다. 드림위즈 지니 지니. 네, 네, 지니 지니 쓰는 쓰면서. 데도 있었고 그죠. 갑자기 처음에 네, 그래서 또 네. 중학교 때 어떤 얘기가 있었죠? 되게 오글거리는 괜찮아요. 많은데요.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네. 다 그래. 네. 아마 이날 제가 이게 2015년 7월이니까 아마 기말고사를 보고 쓴 것 2005년 같아요. 네, 2005년. 네. 2005년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그죠. 같아요. 네, 아마 이때 제가 시험을 잘 보면 엄마가 핸드폰을 사준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뭐 읽어드릴게요. 뭐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날인 오늘 풀어진 마음으로 제대로 점수도 못 내고 왕창 다 깎였다. 덕분에 폰도 못 사고 부모님한테만 미안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 밑에 뭐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 본 점수였나 봐요. 근데 이제 또 막 이런 네이버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전교 세 손가락 안에 들던 성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친구들이 보는 여기 그 싸이 여기다가 자랑을 좀 하고 싶었던 자랑을 모양이에요. 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사지는 못해 전교 1등 못했으니까 핸드폰을 사지는 못했지만 내 점수 그렇게 나쁜 거 아니고 잘 봤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안 든다. 마음엔 안 든다. 네, 그래서 또 그럴 것 같고요. 밑에다가 이제 또 코멘트를 또 달아놓은 게 그때 이제 국어 지문에 이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서 교훈을 또 얻었대요. 제가 장마 맞은 행랑채를 그냥 두고 나중에 고치면 수리비가 많이 들듯이 사람도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못한다면 나중에 더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 뭘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그거 소설 무슨 소설인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뭐 뒤에 이제 내 발전 이걸 듣고 알아듣는 당신도 더 신기하네. 갑자기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문에서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난 모르겠지, 비소설 그 뭐 비문학 계열이었던 그죠, 것 맞죠, 같아요. 맞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바로 고쳐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뭐 근데 지금 되게 그러니까 비문도 엄청 많고 잘못 썼네요.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생각을 하지 말자. 땡땡이 화이팅. 그러니까 제 이름에서 화이팅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써놨네요. 네. 역시 모범생답게 지문을 인용하여. 네. 나는 시험을 보고도 교훈을 얻는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뭐 친구가 이제 공개 고백, 끔찍한 공개 고백. 공개 고백을 받았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한나 씨가 제 친구가 제 되게 절친 그 당시 절친이 네. 그 장미꽃을 잠깐 그러니까 정리 좀. 잠깐 친구가 한나 씨한테 했다고요? 고백을? 아니요. 친구가 다른 애한테? 다른 반에 같은 다른 친구한테. 네네네네. 어떻게 저한테 공개 고백을 해요? 그때 남자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네, 왜요? 남자애가? 네. 남자애가? 네. 아니 우리는 모르니까. 네네. 네. 이제 뭐 그때는 네. 베스트 프렌드 BF라고 표현해놓고 제 BF 누가 누구한테 꽃을 들고 고백을 했다. 나름대로 로맨틱하게 준비한다고 했으나 주변에 애들이 소리를 지는 바람에 그렇게 로맨틱한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았다.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다라고 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제가 제 기억에 마지막에 거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 공개된 장소에서 정말? 그때는 그게 왜 아름다워 보였지? 지금 생각하면 엄청 무례하고 그렇죠. 사실
야구장 전광판 공개보다 네, 그렇죠. 키스타임 때 갑자기. 예. 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좀 드라마나 어디 막 만화 이런 데서 많이 나왔을 때예요 그때. 이래서 미디어가 중요하다니까. 마치 그렇게 고백하는 남성은 영웅인 것처럼 그쵸. 되게 미화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자가 받아줄 다 거라고 받아줄 생각하고. 거라는. 네. 뭐또 있는데 그때 저희 중학교 축제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무슨 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아마 제가 또 춤을 춘다고 애들이랑 같이 연습했었는데 하필 그게 또 슈퍼스타. 아 그래요? 주얼리의 슈퍼스타. 아 주얼리의 슈퍼스타. 혹시 터셨나요? 네 털었어요. 뭐 이렇게 차려입고 하신 거예요? 서인영 역할이었군요. 아니 그 이게 그죠? 예선만 보는 거여서 차려입고 난 건 아니고. 예선만. 네 지금 이게 그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조각밖에 안 나 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밤 늦게까지 그 털었던 기억이 나요. 아 서인영. 털기춤. 네. 서인영 맞아요? 박정아 아니고? 서인영. 서인영. 아니 그때 뭐 동방신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는데 아마 제 친구는 동방신기 뭐를 했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왜 기억이- 주얼리였을까? 저도 중학교 때 신화 춤췄었어요. 아 신화. 정말요? 네. 신화. 그때 막 그 노래 했을 거예요. 아마 제 네네. 친구는 막 그 당시 정규 1집 나왔을 때였나 그때가 동방신기가 아무튼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을 텐데 저는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그때 에이 축제는 주얼리지. 그리고 이제 그때 또 그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남녀공학이었는데 성별을 체인지해서 그 꾸미는 그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남자. 저희 맞아. 고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네. 맞아 있었어요. 네. 미스 머시기 선발대회.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자체를 좀 안 좋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네. 어쨌든 그때도 저랑 어떤 같은 반 친구 하나가 1학년 때 그때 이렇게 후보로 됐다가 저는 이제 애들이 이제 화장을 시켜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라 그래서 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 와서 알았는데 이쪽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미 저랑 걔랑 그런 통상적인 그 남자애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걸 애들이 막 얘기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저도 지금 이제서야 기억이 나는데 사진 쳐보니까 제가 언니라 그랬더라고. 저보고 애들이 다. 정말요? 네, 무슨 언니니까 한나 언니 제 이름 부르면서 한나 언니 무슨 언니 뭐 역시 떡잎부터 달랐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빠으셨네요, 여러분. 참 네, 제가 물론 저 정치한 거는 19살입니다. 네네. 근데 이미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마무시한 이제 오글거리는 거 있잖아요. 밤수성이라 그때 당시 밤수성이라고 네, 했죠? 밤수성. 밤수성 네. 새벽만 되면 네. 나타나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네, 이런 뭐 거. 그런 거고. 네. 어떻게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힘들면 제가 읽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남이 이걸 읽으면 네 어쨌든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이제 막 진짜 그런 글 막 많이 쓸 때여서 2005년 10월 15일날 쓴 건데 막 아픔의 무게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외로움의 무게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10월의 가을밤이여라고. 굉장히 시적이네요. 많이 외로우셨나 보다. 네. 네, 제가 이때 아마 헤어졌. 나 울고 싶어 지금. 몇 개나 더 남으셨나요? 아니 이제 수치 그만하려고요. 아니 수치스러운 건 2부에서 될 것 같아요. 2부에 정말 많아요. 제가 그래요? 내가 밤수성 터지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말을 제대로 못 되게 하겠네요. 네. 감성적이셨네요, 중학교 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들으면서 굉장히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요? 굉장히 옛날 거를 쭉 훑으면서 느낀 게 굉장히 감수성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글들이 대부분 다 감성적으로 썼더라고요. 역시 중2병 그죠? 네, 근데 아니 중학교 때뿐 아니라 쭉. 그래요? 쭉? 이형 대학 와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보여주기를 목적으로 하는 일기를 쓰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더 이용했어요. 일기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할 말을 다 하고 고발. 막 선생님들이 보는 거 뻔히 알면서 막 선생님 욕 쓰고 막 이랬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미쳤나? 선생님이 뻔히 보는 건데 이렇게 써놨지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 싫어요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내가 부당하다고 느꼈던 거를 그냥 막 쓰고 막 그랬더라고요. 기가 센 사람이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읽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4학년 때 쓴 일기예요. 2000년도 6월 30일. 네. 제가 이때 전학을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적응을 잘 못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좀 그 당시에 반장이었던 애를 굉장히 편애를 해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왜 제가 밉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되게 그랬을까? 힘들어했는데 다행히 2학기 때 선생님이 바뀌긴 했어요. 그 선생님이 휴직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 한 달 정도 다니는 시간이 너무 지옥 같았죠. 그래서 일기에 막 이 학교 싫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지금 읽어드릴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반장하고 선생님하고 거의 짜다시피 해가지고 저를 막 화나게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얘기거든요. 읽겠습니다. 그 반장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반장 이름을 제가 세모라고 할게요. 자, 엉터리 반장 제목입니다. 엉터리 반장 세모. 제목도 있어. 제 일기엔 항상 제목이 붙어 있어요. 좋네. 영어 시간에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다. 내가 영어 시작하기 전에 세모에게만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너무 시시하다고 이야기했다. 세모도 조금 시시하다고 했다. 드디어 영어 시간. 나와 다른 친구는 정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나, 다른 친구 3명, 이렇게 4명이서 손을 들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버릇을 한 거죠. 양손 올려. 네네.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가 떠드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셨나 보다. 4명이 혼나고 있을 때 세모가 갑자기 선생님, 삼식이는 영어가 시시하대요 라며 일렀다. 나는 세모를 그런 걸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꼭 말해야겠냐 하는 눈빛으로 째려보았다. 그러자 선생님은 여기에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몇 명 빼고 아무도 없어. 사람은 겸손해야지. 벼이삭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시시하다고 집중하지 않으면 잘못된 태도야. 알겠니? 라고 나만 혼내셨다. 그땐 그런 것을 고자질한 반장도 혼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울고 싶었다. 반장이라고 친구가 혼날 때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꼭 일러야 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게 전학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2번째다. 내가 만약 2학기 때 반장이 된다면 친구가 혼날 땐 꼭 좋은 쪽으로 변호를 해주어야겠다.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전학 오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음부턴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적혀 있어요. 천상 정치인이네요. 반장 출마 선언. 네. 텃세를 어마무시하게 부렸군요. 그러게요. 그렇죠. 진짜 되게 웃기죠. 아니 그 상황에서 그렇게 왜 해? 그죠. 그 앞에서도 뭐 제가 친구한테 옆에 뭐 알려줬는데 네. 그 반장이란 애가 또 일러가지고 얘네 떠들어요 이래가지고 또 혼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아마 질투심? 왜 뭔지는 그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일기에 대놓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왜 걔네만 예뻐하시냐고. 일기에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고 답이 왔어요 혹시? 선생님이 뭐 그런 게 아니라 걔네는 반장이랑 또 다른 애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워낙 깊어서 칭찬을 해준 거고 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럼? 진짜 그 선생님도 되게 이상했어요. 좀. 여전히 화가 났나 봐요 우리 삼식이. 사실 그 생각만 하면 되게 화가 나는데 아무튼 그 코멘트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네. 삼식이와 선생님과 오해가 자꾸 생기는구나. 그럼 그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라.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란다. 그리고 삼식아, 세모가 밉니? 친하게 지내보렴. 서로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삼식아, 앞으로는 말로 이야기하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면 더 좋을 것 같구나. 라고 4학년짜리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자, 와서 얘기하라. 자, 지금 여기서 참 웃긴 게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삼식이 형이 그 대꾸를 했다고 얘기를 했겠죠. 만약 이제 부당함을 얘기를 했으면 너 왜 지금 말대꾸야라고 분명히 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줄 의지는 없고 너 왜 건방지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뉘앙스가 너무 강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반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얘랑은 악연이 너무너무 끈질긴 거예요. 아 그래요? 시작부터 이랬으니까 얘랑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사이가 틀어져 버려가지고. 지금도 연락하세요? 연락을 왜 해요 제가 걔랑? 아니 연락이 그래도 뉴스가 들리잖아요. 어쨌든 같은 곳에서 초중고 나온 연락은 사람들 절대 안 하죠. 그 이후로도 번호도 교환한 적 없어요 얘랑. 근데 중학교까지 계속 같이 진학을 했어요. 근데 같은 반은 된 적이 없는데 이 이후로는 근데 계속 어쨌든 학교가 작으니까 계속 마주칠 거 아니에요. 또 겹치는 친구도 있고 근데도 계속 뭔가 묘한 기류가 흘렀죠 걔랑 계속. 그러다 고등학교 때 다른 학교로 갔다가 드디어 얘를 안 본다 이제
속이 너무 시원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대학교에서 걔를 딱 마주친 거예요. 아 같은 대학. 같은 대학 같은- 다른 과를 온 거예요. 같은 과? 다른 과? 다른 과. 다른 과. 아. 진짜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좀 작은 학교예요. 캠퍼스도 작고 규모도 작다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 성소수자 동아리에서 막 만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설마. 그건 절대 아니고. 근데 학교가 작으니까 계속 마주치고 예.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게 3년 전에 학교 앞에 헬스장에서 헬스장 탈의실에서 옷 벗고 마주쳤어. 아우. 진짜 정말 나 이제 진짜 인생에서 안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1살 때 처음 봐가지고 27살 때까지 계속 마주친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악연은 악연이네. 진짜 정말. 악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말 걔를 볼 때마다 이때 생각이 나면서 더 화가 계속 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어제 일처럼. 근데 그분은 아마 기억 못 하시겠죠? 모르겠어요. 원래 가해자는 기억 못 아니야 하고 그런 이렇게. 양반 성격에 그거를 기억을 못하진 않을 거야. 아 그래요?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뻔뻔하게 헬스장에서 만났다고 또 인사를 또 하고 나요? 인사 안 했어요? 그냥 서로 쳐다보고 말았지. 아 정말요? 네. 아 그럼 다 기억하는 거네 그럼. 그러게요. 그럼 기억하는 당연히 거네. 왜 모르겠어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5학년 때 일기를 제가 2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를 읽겠습니다. 2001년 10월 26일입니다. 학교에서 공기를 했다. 옛날보다 실력이 조금 줄어 있었다. 그래도 웬만한 여자아이들은 다 이길 수 있다. 쉬는 시간에 공기를 하는데 나랑 하는 아이들은 모두가 다 나보고 여자라고 놀렸다. 칭찬인지 욕인지는 몰라도 여자라고 하는 건 너무 싫었다. 공기를 잘한다고 여자라고 하는 게 하도 황당해서 애들한테 그럼 여자축구 선수단은 다 남자겠다? 라고 말하자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 되는데 애들이 미웠다. 이렇게 싹수가. 그러게요. 싹수 아니고 떡잎. 네, 떡잎 대성물은 떡잎으로 떡잎에서 해주세요. 떡잎 싹수 아니고. 네. 이때부터 뭔가 그런 어떤 젠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게 너무너무 싫었죠. 공기 말고도 막 고무줄놀이도 하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애들이 곱게 봤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그때는 뭐 진짜 유치한데 색깔만 조금 이제 밝은 색, 튀는 색, 그런 분홍색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만 입고 오면 아주 난리를 쳤었죠. 여자 옷 입었다고, 여자 색깔 입었다고. 근데 저는 옛날부터 꾸준히 주장하지만 남자는 핑크보라다.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니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자체를 사실 저는 약간 그게 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남들보다 그런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게 그때 한창 SBS에서 리마리오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차사에 굉장히 막 기름지고 느끼하고 막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동작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맞아요. 있었는데 춤 제가 그걸 진짜 잘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엄청 느끼하다라는 얘기 표현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미디어가 보여준 통상적인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다라고 썼던 기억이 나요. 나는 이 모습이 좋다라고 했던. 역시 떡잎들은 달랐다 약간. 그러게요. 본투비 페미니스트 이런 건가.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5학년 때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2001년 11월 20일에 쓴 글입니다. 체육 시간에 뜀틀을 했다. 지난주에도 뜀틀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넘는 거였고 오늘은 뜀틀에서 구르기를 했다. 처음엔 좀 아플 거라고 생각했지만 해보니까 재미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선생님 변태다라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나는 왜냐고 물어봤더니 여자애들 잡아줄 때 허벅지를 만져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변태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런 말이 어딨나? 너무 황당했다. 어쨌든 체육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었고요. 선생님 코멘트로 글쎄 말이다. 도와주다 보면 몸에 손이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평가해서 말하는 것이 나쁜 일이다 라고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그냥 뭐 이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뭔가 너무나 가해자 관점에서 글을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이건 사실 당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이 좀 이런 남자 선생님이셨나요? 네,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3, 4학년 막 1, 2학년도 아니고 5, 6학년이면은 좀 여자애들도 이제 좀 사춘기가 오고 이래서
그쵸. 더 이제, 예민하고 네. 그럴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애들이 있었다면 좀 선생님이 뭔가 좀뭐 고의든 고의가 아니었든 좀 잘못된 터치가 있지 않았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네. 또 그 당시에는 체육 그 선생님이 지금은 초등학교에도 과목별로 선생님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네네. 그때는 또 담임 선생님이 계속 하는 거였잖아요. 그땐 그랬죠. 네네. 근데 이때는 그랬죠? 아니요. 그때 저희 학교는 체육 선생님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계셨어요? 네네. 그랬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 말도 조금 충격이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도 여자애들의 마음을 별로 공감을 못 해주셨구나. 네, 그렇게 하는 문제를 만들기 싫었다라는 느낌이 그래서 너무 강하게 네, 느껴지네요. 그래서 지금 이 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닐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죠. 네, 네네. 문제죠. 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저는 이제 싸이월드의 일기를 본격적으로 쓴 건 대학교 가서예요. 그래서 중학교 일기는 저 혼자 썼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저 노트에다가 혼자 네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이 일기를 소개할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썼기 때문에 그냥 진짜 솔직하게 썼거든요. 구체적이고 솔직하고 정말 솔직하고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썼거든요. 제가 조금 다듬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나가면 제가 너무 창피해서 네, 다듬은 거 읽어주시죠. 네네. 이때 제가 2학년이 되어서 이제 짝사랑을 하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3학년 때까지 2년 내내 좋아했거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에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2005년 1월 2일.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이런 기분인가 보다. 난 얼마 전부터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어디에 있든 그 친구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늘 같이 있고 싶고 안아주고 싶다. 보살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멀리 있다. 내 마음도 모른 채 그저 웃기만 한다. 그 사람과 나는 지금 우정이라는 밧줄로 엮여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사랑으로 바꾸고 싶지만 그건 그 친구가 원치 않을 거다. 그 친구가 우리는 베프잖아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운다. 메신저에 접속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아이디를 확인하고 매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글을 남긴다.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추잡하고 싫지만 그래서 그만두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우정이란 명분으로 그 사람에게 붙어 있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우정이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고백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지만 그러면 안 된다. 그러기에는 주변의 시선이 너무 두렵다. 그 사람까지도 나를 외면할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래도 나중에 결혼하여 살아갈 자신이 없다. 그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과 살 자신이 없다. 그건 나와 결혼한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는 짓이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겨울방학에 엄청 고민을 하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저 당시에는 네네. 혹시 앞으로 뭐 집안에서 요구하면 우리 여성분들과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혹시? 그냥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했죠. 그래요? 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도 않았고 그냥 그 친구 말고 다른 사람을 사귀거나 만나는 것은 상상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그땐 또 세상이 좁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면. 그럼요. 학교가 전부였죠. 그때. 네. 그러니까 학교 밖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는 일단 옵션이 없었죠.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또 같은 반이 되고 더 붙어 다니면서 더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3학년 여름에 고백을 했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 친구 이야기를. 근데 고백하고 쓴 일기도 있어요. 네,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2005년 7월 26일. 며칠 전에 그 친구에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모두 털어놓았다. 날카롭고 냉혹한 반응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 친구는 덤덤했다. 조금 당황스럽다고 하긴 했지만 나에 대한 호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좋아해야 하는 걸까? 슬퍼해야 하는 걸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은 멀어지지 않고 지금처럼 가까운 사이로 남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런 발전도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너무 혼란스럽다.
앞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으니 일단은 후련하다. 진실을 털어놓고도 답답한 어느 날 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번에도 다른 방송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그 분이군요. 네네네. 그 제가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도 친구로 잘 지내줬던 그 친구예요. 제 마음을 굉장히 헤아려 주려고 노력했던 그 친구. 네. 그래서 좀 심하게 짝사랑을 했었죠. 물론 고등학교 때 또 한 번 이런 짝사랑을 하긴 하는데 대상이 다르지만 아무튼 그때 처음 겪는 절절한 짝사랑이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벅차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도 못하고 추스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대로 일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전 지금 삼시경 얘기를 들으니까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네네네. 우리 시간이 약간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이 아니죠. 3학년이네요. 좋아하던 반에 애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예전에 얘기했었던 예술전당에서 고백을 했다던 그 친구. 어릴 때. 네, 어렸을 때. 근데 그 친구도 정말 BF라는 베스트 프렌드라는 이름으로 맨날 친하게 지내고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편지로 뭐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친한 사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걸로 그 친구 사이의 친함인데도 마치 다른 표현을 들은 것처럼 막 기분이 맞아, 좋고 그랬죠.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털어놓을까 말까 저번에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진짜 고민 많이 했었고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도 이제 그때 얘기를 듣고 그냥 최대한 알아주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좋은 사이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같이 막걸리 한잔 했고 예, 그랬는데 그 막걸리 마실 때마다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예, 옛날 얘기를 너 나 좋아했잖아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참 다행히도 물론 저는 디나이얼의 기간이 길기는 했지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이렇게 좋게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게이 분들 중에서도 우리 그 성소수자 분들, 다른 퀴어 분들 중에서도 중학교 때 시절이 안 좋다고 기억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에 비해서 이렇게 감정도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이 친구랑은 지금도 연락을 종종 해요. 네. 되게 좋은 친구고 물론 그때만큼 가깝진 않지만 그냥 가끔 안부 정도 전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네. 저희 세 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얘기를 슬쩍 봤습니다. 네. 총체적인 코멘트는 우리 2부 끝나고 한 번에 할까요? 네, 그러죠. 네. 그러죠. 아 그리고 저희 홍보할 게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청취자분들 누구든지 들어와서 단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오픈 네. 카톡방을 하나 팠어요. 네. 주소는 뭐라고 검색해 나오죠? 그냥 게이 PC방 혹은 개피방 이렇게 네. 카톡에 검색을 하시면 네. 뜨니까 네.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네. 같이 방송에 대한 이야기 그냥 네. 편하게 네, 이야기하시면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익명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네. 네. 링크는 저희 뭐 공식 채널로 올릴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로 타고 오셔도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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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뭐 자유롭게 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마 저희가 중간중간 종종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해야 되는 방송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뭐 이런 얘기 해주셔도 되고 네. 또 이메일 이런 걸로 사연 같은 거는 이메일로 저희가 받고는 있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좀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글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단톡방 들어오셔서 고민 얘기하시면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실 거니까. 그럼요. 네. 네. 이거는 1대1 방은 아니고요. 단체 방입니다. 단체방입니다. 네, 단체 오픈 카톡이라서 자 그러면 저희 카톡방 많이 들어오시고요. 네. 2부에서 2부에서 더 뵙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들고 들어올 테니까 꼭 2부도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